안녕하세요. 대한사랑 박석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우리 배달민족 하늘의 역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는 나대일 박창범 두 박사의 오성치루 논문과 불우일식을 기술한 제 논문을 통해서 단군조선이 존재했고 첫 아사달은 하얼빈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 환단고기의 상고사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단군조선만을 이제 증명했지만 환단고기는 환인환국, 환웅배달, 단군조선으로 이어지는 우리 국통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화하족의 역사를 따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오제, 사망오제는 현재 중국에서 전설의 시대라고 믿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황하문명이라고 말하는 역사가 하상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사망오제는 물론이요 하상주까지 다 지배 계급은 동이족이었습니다. 배달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대륙을 통치했고 하상주가 저쪽 양자강 쪽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칸을 더 넓게 그린 겁니다. 국수주의라 국뽕이라 넓게 그린 게 아니고 우리 영토가 넓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역전됩니까? 우리 단군조선이 망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가 들어서면서 한고제가 저는 진정한 화하족의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고제부터 한나라부터 화하족이 대륙을 통치하기 시작을 하고 우리 배달족의 무대는 대륙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축구로 말하면 전반전 그리고 후반 처음까지도 우리가 대륙을 통치하다가 후반 중반부터 대륙을 내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환단고기에는 환인, 환국 7명의 환인 이름, 환웅배달 18명의 환웅 이름, 단군조선 47명의 단군 이름이 성함이 나옵니다. 아울러 중국에서 그렇게 모시는 사망오제의 족보가 나옵니다. 당연히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환단고기의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환단고기는 정말 귀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염제 황제가 누굽니까? 중국 하남성에 산 하나를 10몇 년 동안 깎아가지고 염제 황제 석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사망오제의 사망이 태오복희, 염제 신농, 황제 헌원입니다. 중국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종교가 없고 사람들은 사망, 태오복희, 염제 신농, 황제 헌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금방 보셨지만 염제 황제는 전부 동이족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상고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웅원했던 우리 역사를 자꾸 잊어버리고 중국을 자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야 그거는 뭐 요순시대 얘기야. 마치 유토피아처럼 그 중국 상고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순시대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요왕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심지어 뭐 이복 형도 죽이고 그래서 9년 홍수가 일어났다. 피가 넘쳐서 그런 말을 들을 정도고요. 또 자기가 안 죽으려고 아들한테 왕위를 안 물려주고 순왕한테 딸 둘을 바칩니다. 그 딸이 바로 순의 왕비 아황과 여행입니다. 근데 이 순왕이 묘족한테 붙잡혀서 허무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두 왕비가 동정호에서 자살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벽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 동정호 소산강 지역의 벽화고 여기가 무덤이고요. 지금 이걸 관광상품으로 쓰고 있답니다. 이때 왕비들이
피를 토해서 지금도 거기 대나무에는 보면 이렇게 그 피가 튄 자국이 있다. 반죽이다. 반점이 있는 대나무다. 반죽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는 요순시대를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가장 성스럽게 생각하는 태산 입구에 보면 자기동네라고 써 있습니다. 옛날에 이쪽부터 읽었죠? 이 자자가 무슨 자자입니까? 자금성 자자죠. 천문학에서는 자미원이 임금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황제의 기운이 어디서 왔어? 동쪽에서 왔다. 황제는 동쪽에서 오셨다. 수백 년쯤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만 있으면 뭐 어쩌다 하나 그랬다고 치죠. 전 못 가봤습니다만 이화원이라는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 여기도 자기 동네라고 이렇게 써서 딱 박아놨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당연히 동이족의 통치를 받은 걸 인정한 겁니다. 옛날에는. 예. 근데 우리 환단고기 상고사를 보면 BC 7197부터 BC 3897까지 3301년 동안 7세에 이어진 환국이 있었고, 그 다음 보시는 바와 같이 BC 3897부터 BC 2333까지 1565년 동안 18세 환웅으로 이어진 환웅 배달이 있었고, BC 2333부터 BC 238까지 2096년 동안 47명의 단군이 통치한 조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국 배달 조선은 우리 역사의 뿌리입니다. 예, 참고로 서기 2022년은 환국부터 계산하면 환기 9219년, 배달부터 계산하면 개천 5919년, 단기로 계산하면 4355년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러면 아까 지난 시간에 공부한 무진 50년 오성치루만 있느냐, 기록이 단군조선 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번에는 환단고기도 아니고 세종 때 이순지가 만든 천문학 교과서 천문유초에 오성이 모였다는 기록이 또 나옵니다. 환단고기도 아니고요. 중국에는 없는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책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통치한 나라니까. 여기 보시면 일월 오성 개합 제자, 해와 달과 오성이 이 개기일식 할 때 개자예요. 자방에 모였다. 천문유초에 있습니다. 언제? 전제 때. 네. 그래서 여기 요 전자는 그 사망 오제 중에 오제 두 번째 전욱고양한테만 쓰는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 사망이 태호복희 염제신농 황제 헌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오제는 소금천 전욱고양 제곡고신 요순입니다. 그러니까 전설로 생각하는 사망 오제 마지막이 요순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라가 황하문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제의 두 번째 전욱고양 때 천문 기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사망 오제는 중국의 사망 오제가 아니고 우리 사망 오제고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였습니다. 천문 기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1월호성 개합제자의 천문요초 기록을 제가 컴퓨터를 돌려봤어요. 갑인년이라고 해서 돌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도와준 아마추어 천문학자 황보승 선생하고 같이 역시 환단학회지에 논문을 냈습니다. 환단학회지는 제가 제일 믿을 수 있는 논문 저널이죠. 그래서 역시 컴퓨터로 돌려보니까 새벽 하늘에 이쪽으로 이렇게 줄 서죠. 예. 새벽 하늘에 이렇게 모이더라. 근데 이건 새벽 하늘이니까 이렇게 줄을 쓴 거죠. 오성치루는 이렇게 줄을 섰죠. 저녁이라. 새벽에는 이렇게 줄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행성이 해와 달 사이에 들어간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기록은 오성치료보다 700년 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환국은 뭐 꼭 우리나라만의 역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공유한 역사라고 본다 치더라도 배달부터는 분명히 배달족의 역사죠. 근데 개천절의 주인공이 단군이 아닙니다. 그 단군세기를 보시면 개천 1565년 음력 10월 3일 왕검이 조선을 건국했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왕검 단군이 개천을 합니까? 개천 1565년인데 그러니까 개천 1년, 개천 2년, 개천 3년에서 개천 1565년이 단기 1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천 1565년이 그때 왕검이 조선을 세웠다 이 뜻입니다. 고조선을 세웠다. 그러니까 개천은 단군이 한 게 아니죠. 개천 1년에 한 거죠. 그게 누구냐? 환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개천절날 자꾸 단군을 기리고 하는데 분명히 알아두세요. BC 2333 왕검이란 단군이 아사달에 조선을 세운 것이 개천이 아니라 BC 3897 거발환이라는 환웅이 신시의 배달을 세운 것이 개천이다. 즉 우리 역사 서기전 국통맥은 아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죠. 즉 단군조선이 세워진 이때가 개천이 아닙니다. 이때가 개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웅 배달이 세운 이때가 BC 3897이 바로 개천 1년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통맥은 환국, 배달, 조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서기전에는 북부여까지 있었죠. 북부여. 예. 그 최초의 우리나라 환웅 배달은 바로 개천의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천부인이라는 우리 우주론이 있었습니다. 81글자 우주론이 있었습니다.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천부인을 환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환국의 마지막 지위리 환인이 청동, 검, 거울, 방울 그리고 도장을 주었다. 인이 도장 인자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에이 무슨 그 시절에 도장이 있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도장이 그 시대 도장이 벌써 유물로 나와요. 최근에 몽골의 남한기라는 지역에서 옥도장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환웅 배달은 두 분의 영웅이 계세요. 바로 사망의 하나인 테오보키. 테오보키가 누굽니까? 음양오행 우주를 만든 동양의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 보키가 바로 18명 환웅 중에 5번째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 이름 자체에 의가 들어있어요. 이게 조사가 아닙니다. 배달의 5번째 태우의 환웅의 막내 아들. 그 다음에 18명 환웅 중에 14번째 환웅 자신이 치우천자입니다. 14대 자오지 환웅을 우리가 치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가 만일 정말 엉터리라면 환웅 배달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도 우리 역사 교과서에 배달민족의 역사 교과서에 배달이 아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환웅이 세운 배달이라는 나라를 안 배우니까 테오보키라는 이름도 낯설고 이거 중국 점쟁이 아니야? 뭐 복자 들어가니까. 치우는 중국 도깨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배달을 부정하게 되면 태극기는 중국제가 됩니다. 왜? 태극기 누가 만들었는데? 테오보키가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붉은 악마는 그럼 뭐 중국 응원다입니까? 치우가 붉은 악마인데? 그래서 만일 환단고기가 올바른 역사가 아니라면 우리나라는 이건 나라도 아닌 겁니다. 저는 중국제 국기에 경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오히려 중국에서는 더 복희를 잘 모시고 있지만 우리는 태오복희란 책도 없어요. 검색해 보십시오.
예, 제가 쓴 개천기 2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중국에서는 이렇게 막 황동으로 복희를 만들어서 여기 좀 태극의 원조인 그 복희 팔배를 들고 있죠. 그 다음에 복희는 또 여동생 여와와 함께 천지창조를 합니다.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에서 컴파스를 들고 있으면 천지창조라고 생각하고 왜 동양 사람이 컴파스를 들고 있으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복희와 복희 여동생이 직각자와 컴파스를 들고 있는 것은 이건 뭐 제목은 그렇지 않지만 천지창조 그림입니다. 위대한 복희가 우리 동이족이었다. 그 다음에 명량을 만든 김한민 감독의 그 감독의 어떤 그 장난은 좀 그렇고 감독의 어떤 그 깜짝 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전쟁 나가기 전에 어머니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기도를 합니까? 치우한테 하고 있습니다. 난중일기에 나옵니다. 당연히 치우천자는 우리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하러 나가니까 우리 전쟁의 신한테 빌어야죠. 그런데 옆에 환단고기 환자를 하나 감독님이 넣어놨어요. 영화 볼 때 이 환자 읽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파일로 보다가 확대해 보니까 이 환자가 보이더라고요. 바로 치우천자가 등장을 하고 일본의 배를 부수던 그 판옥선의 이 쇠판이 치우입니다. 예, 치우는 우리 전쟁의 신이고 그래서 이런 일을 계기로 감독님하고 저하고 많이 친해졌습니다.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후배 장군들이 치우 장군을 선배로 모시고 전쟁의 신으로 모셔야 되는데 역사를 모르니까 전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합참 같은 제3급 부대를 치우 부대라고 불러야 한다. 예. 이거는 뭐 종교도 아니고 우리 문화고 전통이거든요. 역사를 모른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환국은 우리 삼국유사에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이만희씨 류라는 식민사학자가 우리 삼국유사에 서규 옛날 환국이 있었다. 요거를 이 국자를 인으로 바꿉니다. 옛날 환인이 있었다 해서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글자 한자 바꿔서 우리 역사를 이렇게 참담하게 만드는 재주를 가졌는지 참 이만희씨 류도 대단합니다. 지금 저더러 글자 몇 자 바꿔서 일본 역사, 일본 서기를 박살내봐라 하면 못하는데 이만희씨 류는 우리 역사를 너무 잘 알았던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 역사 왜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국 배달 조선을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이야기로 탈바꿈한 사람이 바로 이만희씨 류입니다. 자꾸 환국은 사람들이 자꾸 비아냥대는데 어떤 나라고 옛날에 커다란 나라가 있었다는 그 전설이나 신화는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환국은 우리 배달족의 나라가 아니고 이 전체 공유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국에서 반고라는 그 사람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사무이산에 건국한 나라가 나중에 화족의 나라 중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환국에서 삼천무리를 이끌고 이쪽 백두산 쪽으로 내려온 환웅이 바로 우리 배달을 세우게 돼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고나 거발 환웅이나 조건이 똑같습니다. 환국에서 내려온 게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환국은 중국의 역사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우리나라만의 역사는 아니다. 다만 여기서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비옥한 삼각주 다 놔두고 특히 옛날에 황해는 서해는 이 바닥 아니었으니까 이거 다 삼각주입니다. 얼마나 벼가 잘 익었겠어요. 왜 여길 놔두고 여기에서 환국이 건국이 됐을까? 그래서 저 춥고 농작물이 안 자라는데 어떻게 환국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한번 저도 의심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 10,000년 전에는 저희가 따뜻했습니다. 따뜻했고요.
뭐 장마도 있었어요. 두 번째, 유목민의 나라가 큰 나라를 만듭니다. 농사를 짓는 민족은 추수를 할 때까지 떠날 수가 없어요. 세금 꼬박꼬박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유목민들은 군주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소떼를 몰고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유목민이 거대한 국가를 만든다. 칭기스칸이나 다 그 유목민들이죠. 그래서 그리고 더더구나 환국이라는 나라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12개 나라가 있고, 여기 양원국, 개마국, 그 다음에 거기 그 환단고기를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말 타고 며칠 다 거리가 그 말 타고 달린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저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에 현혹돼 가지고 야 이거 5만리면은 뭐 지구만한데 이걸 믿냐?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 말에. 만 년 전에 무슨 리라는 단위가 있었겠습니까? 있었어도 지금 단위하고는 다르죠. 그때도 심리가 4km였습니까? 그러면 킬로미터 넣어서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거대한 나라였다 하는 표현을 그걸 그 숫자나 이런 걸 가지고서 우스갯소리를 하고 하면서 조롱되고 그 조상을 업신여기는 그런 일은 좀 더 이상 안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설명하면 왜 남북으로 길쭉하냐 환국이 유목민의 나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유목민이 이렇게 가로로 움직이지 않아요. 동서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점점 더워져. 그러면 가축을 끌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갔다가 겨울이 오면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목민은 남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바이칼로 주변에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남북으로 길게 원을 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맞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환국은 유라시아의 시원국가다. 유라시아의 역사라는 겁니다. 배달족과 화하족의 뿌리다. 그 다음에 환인이 7명이 어떻게 3301년을 다스렸느냐. 저는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 안파견, 혁서, 고시리, 주양, 석재임, 구울리, 지위리 이렇게 7분의 이름이 알려지는데 그 중에 몇 분은 나는 가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석재임 가문이 있었다거나 그래서 한 가문이 한 1000년씩 다스리면은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만년 전에 바이칼은 온난했다. 결국은 중국이 우리 역사를 동북공정으로 다 뺏어갈 뿐만 아니라 환단공정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홍산 문명이나 다른 걸 설명하기 위해서 환단에 나오는 역사, 우리 조상들을 다 뺏어갈 것입니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중국은 반드시 우리 환단고기를 의서로 몰아갈 것입니다. 환단고기가 옳은 책이면 화하족이 너무 비참해지는 것이죠. 근데 중국이 나서기도 전에 우리 식민사학자들이 앞장서서 환단고기 의서론을 얘기하고 있으니 중국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이죠. 손에 피 안 묻히고 자기네 역사를 심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식민 카르텔 정말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파노라마 다큐멘터리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KBS 김현기 PD가 만든 코리안 이브라는 다큐입니다. 최근에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부산 가덕도에서 백인의 유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자동차, 기차도 없을 때 어떻게 이동을 해? 말 타고 뭐 어디까지 왔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산 가덕도에 거의 뭐 5000년, 10,000년 전에 백인의 무리가 와서 거기 묻혀서 유골이 나왔다니까요. 옛날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지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순달랜드라고 하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여기 노란 부분이 다 육지였어요. 당연히 황해도 육지였고. 그래서 여기에 있던 커다란 뭐 황하니 양자강이니 우리나라
강인이 다 모여서 황해로 흘러나와서 오키나와 정도가 하나의 거대한 삼각주 하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게 되면 만년 전에 특히 소빙화까지 이렇게 곁들여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게 되면 환단고기 역사는 더욱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었습니까?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